네, 관련 이야기 박인복 여주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으로 전격 사퇴를 했죠. 먼저 기자회견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네, 오거돈 전 시장 업무 시간 중에 피해자를 업무상 호출로 불러서 성추행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 지금 보셨던 사퇴 발표문을 보면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해선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경중에 관계없이 이제 성추행이라는 게 사실 뭐 가볍고 무거운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표현 때문에 오히려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차 피해도 2차 피해고 네. 지금 저건 아마 저런 입장문을 쓰면 예. 변호사들의 마지막에 좀 정리를 하거든요. 네네. 아마 저는 법률 전문가의 손을 거쳤을 거라고 봐요. 문구 자체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성추행이 있었다는 걸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이게 양형 단계에 들어가면 네. 어떤 죄질이나 어떤 의도성 이런 걸 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뭐 경중에 상관없이 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그렇게 센 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경중에 상관없이라는 얘기니까. 네네. 경중에 상관없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이건 경한 거일 수도 있어라는 걸 깔고 있는 건 아니겠어요? 오 실장 네. 입장에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5분 동안의 짧은 만남이었는데 이것이 성추행이 될 수 있었으면 깨달았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당시에 난 몰랐어. 이 얘기입니다. 당시엔 난 이게 저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네. 나중에 피해자가 항의한 걸 듣고 보니까 그게 그때 성추행이었구나.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 그럼 이건 뭐겠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당시에 그 범행을 이제 범행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예. 그 범행, 강제추행 행위를 할 당시에 나는 강제추행을 할 의도도 없었고 예. 당시에 그걸 고의로 한 건 아니야. 네네. 진짜 업무를 하다가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그게 피해자가 문제를 삼으니까 나중에 나는 성추행을 깨달았어. 이 얘기거든요. 네. 이거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나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형량은 있어서는 굉장히 최대한 낮춰야 되는 거고 나를 그렇게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굉장히 반발을 하는 거고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으나 네네. 언론 보도만 놓고 보면 과연 제가 이거 법원이라면 애초부터 의도가 없었다고 판정을 할까? 제가 검찰이나 법원이라면 예. 조금 의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 피해자 여성이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나 이거 업무차 호출된 건 처음이다. 네네, 그렇죠. 그리고 피해 여성이 아주 직위가 높은 여성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과연 그 여성의 이 시장과 독대할 만한 업무가 있을까? 라는 걸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애초부터 의도는 없었으나 나중 깨달았다는 오 전 시장이죠. 이제는 전 네네. 시장의 얘기를 법원과 검찰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 저는 의문이에요. 네, 교수님 그런데 2년 전에도 이 오전 시장 회식 자리에서 찍힌 사진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있었고 또 지난해 국감장에서도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었는데 이게 예견된 일이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부산 지역사회 진보 인사로서 그동안 3전 4기 3번이나 출마했다가 4번째 당선되는 것도 겪었고 네. 그다음에 이분이 또 대학 총장도 경험하고 아주 이분이 그리고 행정고시 자기적 신체적 불리함을 극복하고 행정고시도 합격하고 이런 분이 아마 그 스토리도 있으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이런 그 성추행범으로 중간에 부산시장직을 반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것에 대해서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이 그 중앙정치인도 상당히 그 곤욕스러운 모양이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분이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당선된 이후에도 뭐 산하단체 회식 자리에서 뭐 여직원을 옆에 배치시켜서 뭐 논란이 되기도 했고, 물론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그 비서실에서 짜놓은 걸 저는 갔을 뿐이다라고는 얘기는 했지만 그 이후로도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됐었고 저번 8월 달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럴 때일수록 서로 스스로 좀 자중하고 자해하고 갔어야 될 부분인데 불구하고 이런 일을 뭐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정말 충격적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군요. 더군다나 지금 N번방이나 뭐 해서 사회적으로 어쨌든 성인주 감수성에 대해서 민감할 때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감행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지도청이 이번 기회에서 한번 되돌아볼 문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해서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고 이제 뭐 일부 시민단체는 직접 이 오 전 시장에 대해서 고발도 하기도 했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 김태훈 변호사님 이제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 뭐 수사를 받겠죠. 그리고 재판도 앞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지자체장의 이 성추행 사건 저희가 뭐 떠올리는 사건 뭐 안희정 전 총남자 그렇죠. 사례가 있는데 그와 좀 비슷한 이제 처벌을 받게 될지 그런 점도 좀 궁금한데요. 근데 죄질 자체와 죄명은 안희정 전 지사 훨씬 높죠. 안희정 전 지사는 강제추행이 있었고요. 지금 이제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강제추행이 한 번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런데 누구죠? 안희정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강제추행도 한 여러 건 있었고 그 다음에 직접적인 성행위 그러니까 위력에 의한 간음도 몇 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유죄가 나오면서 법정 구속까지 됐던 거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그냥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범죄라고 할 수는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완전히 두 사람의 죄질은 달라요. 안희정 전 지사가 훨씬 죄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법정 구속까지 됐던 거고 글쎄 모르겠어요. 오거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거돈 전 시장이 지금 뭐 자백을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나중에 깨달은 게 아니라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성추행이기 때문에 뭐 구속되고 이러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마 유사한 사례를 비춰서 봤을 때 대부분 이제 벌금형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예전에 그 전 국회의장 한 사람 같은 경우에 뭐 골프장에서의 어떤 강제추행 네네. 이런 부분도 아마 제 기억에 벌금형으로 끝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검찰에서는 아마 징역형 구형을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전례에 비춰봤을 때 오전 전 시장도 아마 벌금형 정도 저는 나올 것 같아요. 그 형량이 뭐 적절하다 말다 뭐 이런 건 제가 말씀드릴 건 그냥 아닌데 법적으로 봤을 때요. 법적으로 이제 과거의 다 유사 사례에 비춰봤을 때. 네. 네, 그렇다면 이 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에 대한 정치권 반응은 어떨까요? 오늘 여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강제추행과 관련해서 피해자와 부산 시민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최대한 빨리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납득할 만한 단호한 징계가 이루어지게 할 것임을 분명하게 약속드립니다. 또다시 민주당 소속의 현역 광역단체장이 밑으로 중도 사퇴하는 일이 벌어져 온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더 경악할 만한 일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가 총선이 지난 일주일 이후에 발표했다는 점입니다. 측에서는 어제 오전에서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 사퇴 시점을 두고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건이 4월 7일 그러니까 4월 15일이 우리가 선거일이었으니까 4월 네. 7일 날 이뤄졌다고 얘기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피해자를 사무실을 불러서 이 주행이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주변에 우리가 보통 광역단체장 집무실이 있고 부속실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네네. 그때 사단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몇몇은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 피해자분이 바로 이제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사실은 좀 우리가 정보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이제 국정원도 있었고 경찰 정보도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선거라기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모두 총동원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미리 알았을 것이다. 당 지도부나 어떤 청와대도 알았을 거라고 주장하는 데서는 상당히 근거가 있어 보입니다만은 어찌 보면 피해자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 함부로 갔을 수도 있다. 네네.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야당이 주장하니까 아예 맞을지 아니면은 정보 보고서가 만약에 그때 당시에 경찰로서 수립이 했다면은 예. 중요한 부분은 알 수 있었겠죠. 예. 그런 것들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밝혀질 일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총선 이후에 오거돈 전 시장이 뭐 사퇴 발표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좀 지난 시점에 그 부분도 참 문제인데 오거돈 전 시장이 지난해 9월에 직접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성희롱 문제가 일어날 경우 당사자를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엄벌하겠다. 즉시 직원들에 대해서는 즉시 배제한다고 했는데 본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이 발생하고 2주가량 지나서 사퇴하고 기자회견을 한다. 본인의 말과 너무 배치되지 않나 싶거든요. 말과 행동이 다 배치되는 부분이죠. 네네. 우리가 누수사에 얘기했지만 이분은 또 여성의 날 이런 날에 보면은 유독히 여성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랬군요. 또 이분이 그 살아오는 과정에서도 약간 그런 것들이 함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번 사건을 보고 하여튼 그 정치적으로 고려한 상황들이 오거돈 시장 측에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선거에 미칠 영향 이런 것도 생각했겠지만 우리가 이런 피해자가 생기면 당연히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오로지 피해 여성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조치하고 행동에 취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거돈 시장은 거의 2주간 14일간이나 이 시장직을 행했고 특히 이제 뭐 투표도 비공개 투표를 한다든지 사실은 감지되는 부분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거의 20일 동안 이 업무를 추진했고 또 이제 우리가 아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어제 발언 내용을 보면 마치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해서 비껴나가려고 하는 책임 있는 자로서의 모습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어제 이 사건이 터진 뒤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이제 오 전 시장 당에서 제명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그래서 오늘 이 윤리심판원 열어서 이 논의가 있을 줄 알았더니 이게 성원이 안 된다면서 지금 27일로 연기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오늘 하든 내일 하든 27일 하든 이거 뭐 제명은 저는 기정사실이라고 보고 네네. 부산시장까지 이제 사퇴했던 상황에서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뭐 성원이 안 됐다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뭐 갑작스럽게 어저 터지고 이제 윤리심판원 구성하려면 뭐 하다못해 뭐 해외 나가는 사람들이 그 이럴 해외는 못 가는군요 지금 뭐 그렇죠. 일정에 따라서 네네. 윤리심판원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기는 해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금 아쉽긴 하죠. 네. 뭐 오늘 만약에 안 됐다고 하면은 뭐 진짜 뭐 주말이라도 빨리 열어가지고 제명을 정리를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물론 예, 뭐 언제 하든지 간에 뭐 제명은 기정사실로 되기는 한데 여당이 지금 뭐 총선을 압승을 하고 분위기는 좋긴 하지만 예. 이런 일이 자꾸 쌓이게 되면 그거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 오늘은 성원이 못 돼서 못했다 하더라도 저는 주말이라도 어떤 형태로도 구성해서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왜 27일까지 미뤘는지는 조금 납득은 되진 않네요. 그렇군요. 네. 교수님, 이 오전 시장의 이런 불명예 사태로 이제 뭐 보궐선거가 내년 4월 7일에나 열리는데 부산 이 시정 공백도 좀 우려가 되거든요. 어떤 피해가 좀 우려되나요? 뭐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유재수 경제부시장도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5년 구형을 받았습니다. 아주 안 좋은 혐의로 해서 구형을 받은 상태고 경제부시장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까지도 공백이 생김으로 해서 어쨌든 권한대행 체제로 4월 7일 선거까지 1년 동안 권한대행 체제로 가기 때문에 부산시정에 공백이 예상되고요. 또 사실은 이번 선거 끝나고 우리가 봤지만 이거 소위 그 PK 지역의 단체장들이 다 기소되어 있습니다. 네. 울산시장은 화명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경남지사는 어쨌든 드루킹 사건으로 해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받고 상황입니다. 있죠, 그래서 이 현치권 세력으로 입장에서는 불경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3명의 단체장들이 다 수사를 받게 될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예. 지금 여당으로서 상당히 충격이 클 것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네.